전 세계 곳곳에서 경이적인 판매고를 달성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늘날 군수 분야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지칭되어 왔던 미국의 아성마저 넘보면서 미국 기업들의 한탄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투기 분야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미국 매체가 이를 특집 뉴스로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0일 미국의 유력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이 함선과 초음속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방산무기를 생산할 만큼 아시아의 새로운 방위산업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전 세계 안보의 불안정감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게 됐고 이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의 매출과 성장이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것으로부터 한국만큼 혜택을 본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방산부문은 최근 몇 년 동안 혜성처럼 성장해왔고 2021년과 2022년 모두 해외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에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좋은 해가 되고 있다. 올해 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전시회에는 29개의 한국 기업이 참가했다. 발전하고 있는 FA50 경전투기 또한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말레이시아와 18대를 거래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해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오늘날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인해 자주국방이 절실해진 한국 정부가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거친 끝에 1968년부터 방위산업 육성에 필사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 방위산업을 육성시켜왔던 한국 정부는 그 후로도 성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아낌없이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면 인센티브 지급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7년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세계 13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한국 방산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늘었다. 2020년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을 세계 4대 신흥 무기 공급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1.5%를 차지했다. 데이터가 가장 최근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무기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 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7%나 증가했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상위 10개 무기 수출국들이 달성한 것보다 더 큰 증가이다. 또한 이 매체는 금액적인 측면으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해마다 경이적인 판매고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매우 크게 부러워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3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1년 뒤인 2021년에는 72억 달러에 달했고 심지어 그 1년 뒤인 2022년에는 무려 2배가 훨씬 넘는 170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제 방산무기가 가성비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여러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가격적인 부담을 확연히 낮추는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에 의존해왔던 세계 각국은 똑같은 성능의 월등한 가성비를 앞세운 한국제 방산무기에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해마다 급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무기 판매를 저울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볼모삼아 각국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해왔던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쇠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이뤄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무기거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입증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35억 달러 규모로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 역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불안해진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무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을 다급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가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58억 달러에 구매함으로써 한국은 그 기록을 깼다. 향후 몇 년 동안 제공될 그 하드웨어는 폴란드가 980대의 흑표전차와 648문의 K9 자주포를 비롯해 48대의 FA-50 경전투기를 인수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더 큰 협정 중 일부이다. 폴란드는 지난 10월에도 288대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주문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500대에 달하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판매해달라는 바르샤바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빠른 배속의 기록으로 그들의 매력을 빛냈다. 아랍에미리트는 구매한 지 1년 만에 첫 지대공 미사일을 받았고, 폴란드는 12월에 처음으로 K9 자주포 23문과 흑표전차 10대를 받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신속 정확성을 발판 삼아 전 세계 곳곳에서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마침내 함선 분야에서도 막대한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마저도 전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해군 함정은 2019년 전체 수출 물량의 47%를 차지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부분이다. 한국은 수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해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 고객들을 위해 호위함과 더불어 디젤 잠수함과 초계함, 그리고 군수지원함을 설계하고 건조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은 공군의 제공권 임무에 최적화된 다목적 전투기 KF-21일 것이다. KF-21은 한국의 기술적이고 외교적인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전투기 50대를 받는 대가로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나섰고 자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6대의 KF-21 시제품 중 4대가 생산되었다. 첫 번째 시험 비행은 지난해 7월에 있었고, 이어서 지난 1월에는 첫 번째 초음속 비행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KF-21은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2032년까지 12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이 전투기의 수출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와 판매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란드는 이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국 정부와 자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려는 그 어떤 혁신도 없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세계 각국에 터무니없는 압박을 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제 방산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각국의 처지와 상황을 감안한 맞춤식 수출 전략과 신속 정확한 생산 전략을 전천후로 구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이심전심의 자세로 세계 각국과 진심 어린 안보 협력을 맺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마침내 초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위상마저 넘볼 정도로 위력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